여러분 솔직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가장 안정적인 사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사람은 언젠가 다 죽으니까 장례업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완전한 착각입니다.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장례식장 산업은 역사상 가장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늘었는데 장례식장은 줄고 있습니다. 죽음은 증가했는데 장례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장례산업 몰락의 충격적인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이 알고 있던 상식을 완전히 뒤엎을 것입니다. 장례식장의 몰락은 체감이 아니라 통계로 확인되는 현실입니다. 국내 장례식장 수는 2010년대 중반을 정점으로 증가세가 꺾였고 최근에는 지방을 중심으로 폐업과 휴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부 농어촌 지역에서는 장례식장이 없어 인근 도시로 이동해 장례를 치르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전국 장례식장 수는 총 39개인데 이 중 상당수가 적자 운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연간 사망자 수는 2010년 약 25만 명에서 2024년 기준 35만 8,400명으로 4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고령화가 본격화되면서 다사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장례식장은 망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사망자가 늘면 장례식장이 돈을 벌 거라고요.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장례 기간과 규모가 급격히 축소되면서 수익 구조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과거 평균 3일장이 일반적이던 장례는 이제 1에서 2일장으로 단축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장례 기간이 절반으로 줄었다는 건 빈소 사용료 식음료 매출 부대 서비스 수익이 모두 절반으로 줄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매출이 절반이 되면 사업이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장담컨대 고정비 구조가 높은 장례식장에서 이건 치명적인 타격입니다. 장례 문화 변화의 핵심에는 1인 가구 증가가 있습니다.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 비율은 2000년 15% 수준에서 2023년에는 34%를 넘어섰습니다. 세 가구 중 한 가구가 1인 가구인 셈입니다. 이에 따라 가족이 주관하는 전통 장례가 줄고무연고 또는 준무연고 사망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연간 사망자의 10% 안팎이 가족 장례 없이 공영 장례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무빈소 장례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빈소 없이 장례를 치르는 방식입니다. 조문객을 받지 않고 고인 안치 입관 발인 등 기본적인 절차만 진행합니다. 수도권의 한 장례식장은 전체 장례의 절반이 무빈소로 치러지고 있으며 이는 2024년 대비 약 20%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청주의료원 장례식장의 무빈소 장례 비율은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2년 58%에서 2025년 12월 기준 66%로 상승했습니다. 왜 무빈소 장례가 늘어나고 있을까요? 첫째, 경제적 부담입니다. 일반 장례 비용은 평균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듭니다. 하지만 무빈소 장례는 빈소 대관료와 식대가 제외되면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선까지 낮아집니다. 유족의 경제적 부담이 80% 이상 줄어드는 겁니다. 둘째, 조문객 자체가 없습니다. 자녀가 없거나 연락이 끊긴 독거노인이 증가하면서 빈소를 지킬 상주나 찾아올 조문객이 없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장례식장의 수익은 조문객 수에 크게 의존해 왔습니다. 그러나 조문 문화도 급변했습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며 조문을 생략하거나 온라인으로 대신하는 문화가 확산됐고 이후에도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최근 장례식장 한 곳당 평균 조문객 수는 10년 전 대비 절반 이하로 줄었다는 현장 평가도 나옵니다. 이는 식음료 빈소 사용료 부대 서비스 전반의 수익 감소로 직결됩니다. 2021년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장례식장 식사 조문객이 코로나 이전 대비 70% 감소했습니다. 70%입니다. 10명이 오던 자리에 3명만 온다는 뜻입니다. 직계가족끼리만 장례를 치르는가 하면 온라인으로 부의금만 보내는 랜섬 문상이 일상화됐습니다. 응답자의 8%는 문상 이후 장례식장에 머무는 시간이 코로나 이전보다 줄었다고 답했습니다. 공설장례식장과 병원장례식장의 비중도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공공장례시설은 민간 대비 평균 비용이 20에서 30% 낮고 병원 장례식장은 이동 부담이 적습니다. 이로 인해 중소민간 장례식장은 가격 경쟁과 접근성 경쟁에서 동시에 밀리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신규 개장 장례식장보다 폐업 장례식장이 더 많아지는 현상도 나타납니다. 상조업계도 위기입니다. 국내 상조시장의 선수금은 올해 3월 기준 10조 원을 넘어섰고
가입자 수도 960만 명에 달합니다. 숫자만 보면 호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착각하지 마십시오. 2022년 한강라이프 등록 취소로 7만 3천여 명이 672억 원의 피해를 입었고, 같은 해 한효라이프 폐업으로 4만 1천여 명이 448억 원 피해를 겪었습니다. 최근 5년간 상조업체 소비자 피해가 1,400억 원을 넘었습니다. 현행법상 상조업체는 선수금의 절반만 보전 의무가 있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대표적 선불식 상조회사인 보람상조라이프는 2024년 기준 3,996억 원의 부금 선수금을 보유하고 있지만 실질 현금화 가능한 자산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1,826억 원에 불과합니다. 일부 상조회사가 부도하거나 폐업할 때 소비자들은 미리 납부한 선수금의 상당 부분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화장률도 급변했습니다. 2000년대 초만 해도 20에서 30%에 불과했던 화장이 이제 90%를 돌파했습니다. 절대 다수가 화장을 선택합니다. 화장 후에는 봉안시설보다 자연장을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묘지 관리의 부담 편리성 추구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장례 문화 전체가 간소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장례식장의 몰락은 단순한 업종 불황이 아닙니다. 고령화 1인 가구 간소화 장례라는 세 가지 구조적 변화가 동시에 작용한 결과입니다. 사망자가 늘어도 돈이 안 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변화를 외면한 채 과거의 장례 모델에 머문다면 더 많은 장례식장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장례 산업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첫째, 소규모, 맞춤형 장례 모델로 전환해야 합니다. 대규모 빈소 중심의 수익 구조에서 벗어나 가족 중심의 작은 장례일, 일장무 빈소 장례에 특화된 서비스를 개발해야 합니다. 비용을 낮추고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둘째, 사업 다각화가 필수입니다. 장례 관련 기업들의 사업 다각화 역시 통계로 확인됩니다. 선불식 장례 상품 신규 가입자 수는 정체된 반면 기존 가입자의 서비스 전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행 라이프 케어 상조 결합 상품 비중이 확대되는 것은 장례만으로는 수익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산업 내부의 판단을 보여줍니다. 셋째, 공공장례 인프라와 협력해야 합니다. 공설 장례식장과 경쟁하기보다 차별화된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공공기관과 협력하는 모델을 고민해야 합니다. 가격으로 경쟁하면 민간은 이길 수 없습니다. 가치로 경쟁해야 합니다. 자의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첫 번째 길은 어차피 사람은 다 죽으니까 라며 과거 방식을 고수하는 것입니다. 이 길을 선택하면 구조적 변화에 밀려 폐업 대열에 합류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두 번째 길은 변화를 직시하고 새로운 장례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불편하고 두렵겠지만이 길만이 생존의 길입니다. 숫자는 냉정합니다. 장례식장의 몰락은 예고된 미래였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애도의 형식이 아니라 변화된 사회에 맞는 새로운 장례의 기준입니다. 움직이십시오. 지금 당장. 방향이 틀리면 속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응원합니다.